국공내전은 중국 국민당과 중국 공산당 사이의 내전으로 중국의 주도권을 놓고 벌어진 전쟁입니다. 초반에는 국민당이 유리하다가 결국 공산당에게 밀려 대만으로 쫓겨나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국공내전이 각자 대륙에 반반씩 먹고 휴전되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1949년 국공내전이 분단으로 끝난다면? 중국이 한국처럼 둘로 갈린 세계 어떤 모습일까? 첫 번째, 분단 중국의 탄생. 국민당은 남중국을 장악하며 자본주의 체제를 구축합니다. 공산당은 북중국을 통제하며 사회주의 국가를 세웁니다. 분단선은 황하강 또는 장강을 따라 형성되며 베이징은 북중국, 난징은 남중국의 수도가 됩니다. 양측은 군사적 긴장을 유지하며 냉전의 새로운 전선이 됩니다. 남중국은 권위주의적 자본주의 체제 또는 자유민주주의로 나아갔을 것입니다. 초기에는 장개석 중심의 권위주의 체제로 흘러가다가 나중엔 1980년대 이후 민주화가 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싱가포르식 체제에서 현재의 대만과 유사한 정치 체제가 확립되었을 것입니다. 아시아 냉전의 양상 자체가 바뀌어 남중국은 미국, 일본, 한국과 함께 강력한 반공 진영의 축으로 자리 잡았겠죠. 북중국에서는 공산당 중심의 강력한 중앙 집권 체제 하에 문화 대혁명 등 유사한 혼란을 겪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두 번째, 경제적 운명. 남중국은 미국의 지원을 받아 빠르게 산업화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상하이와 광저우는 글로벌 무역 중심지로 부상하며 현재의 대만과 홍콩 같은 경제 성장을 이룹니다. 반면 북중국은 소련의 지원 아래 계획 경제를 유지하며 중공업에 집중하지만 경제 성장은 더딥니다. 남북 간 빈부격차는 분단 갈등을 심화시킬 것입니다. 국민당이 이끈 남중국은 1950년대와 1960년대부터 미국과 서방의 지원을 받아 조기에 산업화를 시작하여 경제가 빠르게 발전했을 수 있습니다. 개혁 개방 없이도 자본주의 경제 시스템에 빠르게 편입되었을 것입니다. 지금의 세계의 공장은 더 빨리, 더 투명하게 성장했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세계 정세의 변화. 냉전은 중국 분단으로 더욱 복잡해집니다. 한반도와 중국 양쪽이 분단됨으로써 동북아 냉전의 전선이 대폭 확대되었기 때문입니다. 유엔에서 중국 대표권은 남북이 경쟁하며 국제 외교의 쟁점이 됩니다. 미국은 아시아에서 더욱 강력한 입지를 가졌을 것이고 소련의 붕괴는 1991년보다 더 앞당겨졌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번째, 아시아와 글로벌 영향. 남중국은 기술과 경제 강국으로 떠오르며 아시아 경제를 주도합니다. 북중국의 군사 위협은 지역 긴장을 유지했을 것입니다. 북중국은 남중국을 통일하기 위해 핵무기 개발을 가속화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인도는 중립을 지키며 아시아 균형자로 부상합니다. 글로벌 경제는 남중국의 시장 개방으로 활기를 띠고 홍콩과 마카오는 특별자치구로 유지되어 금융 및 무역 중심지로 부상했을 것입니다. 대만 문제는 존재하지 않으며 대만은 남중국의 성급 지방행정구역으로 남중국의 휴양지로 각광받게 됩니다. 다섯 번째, 이념 대립의 지속. 양국 모두 서로를 정통정부로 주장하며 남북 중국 방송 전파 경쟁을 펼칩니다. 라디오, 전단지, 심지어 드론 전단 투하 가능성이 있습니다. 중화 사상의 계승권과 역사 교육, 문화재 반환 등을 두고 치열하게 대립합니다. 민족 내 갈등이 증폭되어 가족이 강남과 강북으로 나뉘는 이산가족. 문제가 남중국의 정치권에서 대두되었을 것입니다. 분단된 중국은 경제적 양극화와 군사적 긴장을 낳았지만 남중국의 번영은 세계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었습니다. 이 가상의 세계에서 당신은 어떤 미래를 상상하시나요?